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오늘은 DB 모듈에 대해 추가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미 작성된 코드를 빠르게 리뷰하고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코드는 GitHub에 올려둔 코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만약에 일반적으로 API 모듈이나 이제 어플리케이션 모듈을 하나로 운영하시는 데를 보면은, 코드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스프링 부트 웹이 있고, 그곳에 이제 부트 이 데이터 JPA랑 그 벤더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를 같이 이런 식으로 의존석을 구성해서 쓰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저희가 저번에 이제 로깅 모듈을 만들어 봤던 것처럼 스토리지 모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DB 메인이라는 모듈을 추가해서 구성을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 의존성이 있어도 뭐 크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 실제 실행이 되는 어플리케이션 쪽에 설정에 뭔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설정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겠죠. 뭐 패스워드도 들어갈 거고, 뭐 다양한 설정들이 여기 쭉쭉쭉 들어가게 되면서 뭐 필요하다면 그 어떤 그 더 데이터베이스에 가까운 기술들에 대한 설정들도 여기 쭉 넣게 된다던가,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조금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API 어플리케이션 실행되는 쪽 모듈에서는 딱 그 실제 실행되는 모듈의 관심사와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설정들만 넣으려고 조금 유지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설정을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면은 이제 DB 메인 모듈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예, 그래서 이 DB 메인 모듈은 이제 뭐 엄청 특별한 거는 없는데, 네, 여기에 이제 말 그대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제가 메인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메인이라고 지칭한 곳에서 필요한 설정들, 가령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그 주소라던가 뭐 유저와 뭐 패스워드 같은 것들도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의 설정 파일을 이 모듈 하위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묶어 놓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 관리를 해서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설정을 여기로 모으지 않는다면은, 실제로 물론 지금은 여기가 되게 깔끔해서 데이터베이스 설정만 들어가더라도 이 정도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그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넘어서 만약에 뭐 캐싱이 들어간다던가 뭐 또 검색 엔진이나 이런 거를 또 의존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점점점 여기 이 API 모듈의 설정 파일이 계속 비대해지는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모듈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거를 좀 선호하는 것 같고요. 또 특별하게 볼 만한 부분은, 네, 요런 이제 그 코틀린 사용할 때 이제 JPA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로폰 이렇게 해줘야 되는 설정 같은 것들도 이 모듈 쪽에 넣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 쓰거나 어떤 그 라이브러리를 쓴다고 해서 자꾸 이 API 모듈 쪽에 수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응집 관점에서 조금 아쉽다고 할까나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설정들도 모아놓고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설정은 다 여기에 몰아놓는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JPA 관련된 설정 같은 것들도, 이건 되게 기본적인 설정으로 제가 그 단일 데이터베이스 쓴다는 기준 하에 넣어놓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넣고 엔티티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넣어서 선언을 해둡니다. 네, 이렇게 작업을 하는 편이고, 여기서 또 얘기해 볼 만한 부분은 제가 그 다른 데서 글인가 발표인가에서 얘기했던 건데, 저희가 이 JPA 의존성을 사실은 지금 제가 구성해 놓은 상태에서는 임플멘테이션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상위 이거를 사용하는 API 모듈 쪽에서 JPA에 대한 아예 정보를 모르게 하는 그 설정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가령 반대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API라는 키워드로 해놓으면은
이 상위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JPA 리파지토리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거고, 예.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격리를 해놓고 쓰는 걸 개인적으로 진행할 때는 또 격리를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서 여기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엔티티 같은 곳들에도 다 이제 인터널을 선언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JPA 엔티티 자체가 이 바깥 모듈 쪽으로 아예 퍼져나가는 걸 좀 격리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퍼시스턴스 레이어라고 지칭할 때도 있고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라고 지칭할 때도 있고, 그거는 이제 회사나 팀마다 규칙을 정해서 명명을 지키는데, 예, 그런 식으로 저는 좀 특히 개인적으로 진행할 때는 좀 분리를 해서 JPA 영역이 아예 바깥으로 못 나가게, 네, 하는 식으로 좀 구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깅 모듈과 그 DB 모듈 하나씩을 넣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모듈을 구성하는지 가볍게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원래는 이제 도메인 코드 영역에 대한 거였는데요. 이 도메인,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중 이제 도메인 코드를 이 API 모듈에 직접적으로 바로 넣어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예 깔끔하게 도메인 모델도 분리를 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둘 다 장단점이 사실은 있는 거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회사나 팀 내부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혹시 그거 외에도 이제 제 영상을 보시거나 기존에 제가 올렸었던 글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거 위주로 한번 답변을 드리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네,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